그녀가 남긴 봉투? 15년의 침묵이 만든 가장 완벽한 복수. 일막 잘라야 하는 사람. 늦은 밤 11시, 텅 빈 사무실에는 형광등 하나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커피잔과 퇴직 처리 서류가 담긴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봉투의 주인은 이현숙, 52세. 이 회사에서 15년을 근무한 총무팀 대리였습니다. 그녀는 15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누구보다 일찍 오고 제일 늦게 가는 사람. 아무도 관심받지 않는 일들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현숙은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커피 머신을 켜고 화장실을 점검하고 복사기 용지를 채우고 회의실 책상을 닦았습니다. 그녀가 하는 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없으면 회사는 하루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밤 11시까지 일하고 있던 현숙은 5층 사장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문틈으로 들리는 목소리.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그분은 이제 나이가 좀 많죠. 새 사람 뽑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인사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현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정리해. 다음 달부터 인건비 줄여야 해. 나이 든 사람부터 정리하는 게 순서야. 현숙은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15년 동안 앉아온 그 자리. 키보드 자판에 글씨가 다 닳아 없어진 컴퓨터. 서랍 속 가득한 회사 물품 영수증들. 그녀의 15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부터 정리한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5년 동안 회사를 위해 살아온 시간이 단 한 줄의 말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사팀장이 현숙의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와 볼펜이 들려 있었습니다. 현숙 대리님, 잠깐 회의실로 오시겠어요? 회의실 테이블 위에 퇴직 처리 서류가 놓였습니다. 인사팀장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요. 이해해 주시죠. 퇴직금은 법대로 다 드릴 겁니다. 현숙은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A사 용지 3장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담담히 웃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볼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인사팀장은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항의도, 눈물도, 원망도 없었으니까요. 현숙 대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이막 그녀가 남긴 흔적. 현숙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무실에는 이상한 공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복사기 용지가 떨어졌는데 아무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예약이 겹쳐 팀장들이 다퉜습니다. 거래처 명함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신입 총무 직원이 당황스러운 얼굴로 인사팀장을 찾아왔습니다. 팀장님, 이전 담당자가 정리해 놓은 파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거래처 연락망도, 계약서 원본도 다 어디 있는지. 인사팀장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현숙 대리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찾아봐. 어딘가에 있을 거야. 하지만 파일은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현숙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암호화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회계팀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팀장님, 큰일 났어요. 거래처 입금 내역을 확인하는데 2년 전부터 이상한 돈이 빠져나갔어요. 출처를 알 수가 없어요. 인사팀장과 회계팀장이 급히 모였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수십 건의 이상한 거래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임시계좌, 직원복지금. 그 항목이 2년 동안 매달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300만 원까지. 총액을 계산하니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회사에 직원복지금 같은 제도 없는데. 회계팀장이 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계좌, 현숙 대리님이 관리하던 거예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설마 현숙이 회사 돈을 횡령한 건가? 하지만 다음 발견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돈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돈은 모두 직원들에게 갔습니다. 3년 전에 해고된 계약직 직원에게 300만 원, 회사 차량 사고로 변상금을 물어야 했던 신입사원에게 200만 원, 아버지 장례비가 필요했던 인턴에게 150만 원,
월세를 밀린 파견직 직원에게 100만 원. 그녀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을 챙겼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흘러간 그 돈은 사실 그녀 자신의 월급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모은 돈을 그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인사팀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잘라낸 그 사람이 사실은 회사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산막 한 통의 편지. 그날 오후 사장은 집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류 더미 밑에서 하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겉면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표님께 15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사장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 한 장과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대표님, 저는 이현숙입니다. 15년 전 이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때 대표님은 직접 저를 면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회사는 가족 같은 곳이라고, 서로 돕고 사는 곳이라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이 회사를 제 집처럼 생각하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회사가 변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숫자만 남았습니다. 매출, 비용, 인건비,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교체 가능한 부품이 되었습니다. USB 안에는 지난 10년간의 거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총무로 일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것들입니다. 대표님께서 정말로 이 회사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이것을 보세요. 저를 해고하신 것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회사가 다시 예전처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15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현숙 올림. 사장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급히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엑셀 파일, PDF 문서, 스캔한 계약서들. 사장은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회계 조작 내역, 불법 리베이트 거래 명세서, 허위 세금 계산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대표 개인 계좌로 입금된 수억 원의 횡령 증거였습니다. 사장은 자신도 몰랐던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인사팀장과 회계팀장이 몰래 진행한 일이었지만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현숙이 이 모든 것을 10년 동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총무로 일하면서 모든 계약서를 처리했고 모든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증거를 모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복수했습니다. 자신을 자른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질 수 있도록.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였습니다. 사장은 그날 밤 불 꺼진 사무실에서 서류를 찢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가 이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인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숙은 USB 사본을 국세청과 노동청에도 보냈습니다. 사막 그녀의 진짜 의도. 일주일 후 뉴스에 속보가 떴습니다. S사 회계 비리 의혹. 검찰 조사 착수.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서류를 압수했고 사장과 인사팀장, 회계팀장은 출국 금지되었습니다. 직원들은 회사 메신저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현숙 대리님이 이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 설마 일부러 증거를 모아뒀던 거야? 15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참았던 이유가 이거였어? 그제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현숙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한편, 현숙은 시골 작은 마을에서 카페를 열었습니다. 가게 간판에는 봉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 모양의 간판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나무 탁자, 부드러운 조명,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 그녀가 15년 동안 꿈꿔왔던 공간이었습니다. 손님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3년 전에 해고되었던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대리님, 여기 계셨군요. 현숙은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그날 이후로 현숙의 카페에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현숙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숙은 카페 문을 닫고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원증과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도 사람도 결국 마음이 남는다.
현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복수했지만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정의를 조금 바로잡았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 아래 그녀의 손끝에는 커피향과 함께 자유의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완성되는 법입니다. 에필로그 6개월 후 S사는 파산했습니다. 사장은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인사팀장과 회계팀장도 법정에 섰습니다. 회사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고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고되었던 직원들에게 누군가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안에는 구직 정보와 함께 조그만 카페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그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현숙을 만났습니다. 현숙은 그들에게 커피를 대접하며 말했습니다. 회사는 망했지만 사람은 남았어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봉투컴퍼니.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 누구도 함부로 자르지 않는 회사. 진짜 가족 같은 회사. 현숙은 대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침 일찍 출근해서 커피 머신을 켰고 화장실을 점검했고 회의실 책상을 닦았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왜 직접 그런 일을 하세요? 현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요. 작은 일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날 저녁, 현숙은 사무실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첫 출근날 받았던 그 봉투. 안에는 입사 환영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가족 같은 곳입니다. 현숙은 그 문장을 손으로 따라 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원들에게 나눠줄 환영 편지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문장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복수의 끝은 파멸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봉투는 단순한 복수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의 씨앗이었습니다. 끝. 당신은 어떤 봉투를 준비하고 있나요? 침묵하는 것과 참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힘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데서 나옵니다.